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한 해가 벌써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올해는 정말 달라질 거야,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부플리 여러분들은 혹시 1월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반기에 하고자 했던 이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난 주말에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맨날 바쁘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벌써 6월인데 정작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쁜 건가? 내가 장기적으로 나아가려던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나?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좀 바쁘게 일했으니까 몸이 좀 피곤하니까 독서는 하루 건너뛰어도 되겠지? 라던가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 운동은 무슨 치팅데이야 라던가 어떻게 맨날 보이스 플러스 같은 자기계발 책 소개만 들을 수 있나? 오늘은 드라마 몰아보기 좀 해야지. 이런 날들이 꽤 많았거든요. 날이 더워지면서 슬며시 찾아오는 게으름을 물리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문제는 의지력이나 노력 부족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루틴의 힘에서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20명의 각기 다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검증된 성공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주말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저의 루틴을 다시 돌아봤어요. 네, 우리에게 루틴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유명한 마케팅 구루 세스 고딘은요, 하기 싫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무조건 수행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감정과 상관없이 할 일을 지속하는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책에서는 여러 저자들이 자신이 만들어온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딥워크의 저자 칼 뉴포트는 매일 한두 시간의 집중 시간대를 설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절대 방해받지 않고 작업에 몰입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었고요. 토니 슈워츠는 우리 몸의 90분 주기를 활용해서 리드미컬한 업무 루틴을 제안해요. 또 에런 디그너는 하루 28%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메일 관리 루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 책에는 한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정도의 20명의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 자신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검증했던 방법들을 모아놓은 엑기스를 담았어요. 제가 올해 초 상반기에는 목표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던가 꾸준함의 기술, 이런 책들을 소개해드렸었죠. 자,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시작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6월, 한 해의 중반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다짐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일 거예요. 하기 싫을 때에도 자동으로 시작하게 해주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루틴 말이에요. 올해 하반기를 지치지 않고 살아내게 해줄 책, 루틴의 힘 소개해 볼게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주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루틴의 힘. 댄 에리얼리, 그레첸 루빈, 세스 고딘 외, 지음, 조슬린 글라이 역금, 정지호 옮김, 부키. 자주 실천하라. 그레첸 루빈.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이 붙으면 독창성은 물론 성취도까지 훨씬 높아진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레첸 루빈이 설명합니다. 먼저 자주 하면 시작하기가 수월해져요. 항상 시작이 문제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힘들어요.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이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본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죠. 중단했던 시점으로부터 다시 수월하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주 하면 아이디어도 신선해집니다. 일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들 간의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반대로 일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일에 계속 집중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슬럼프나 혼란에 빠지기도 쉬워지고요. 딴짓을 하게 되거나 원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게 돼요. 또 자주 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물의 양이 성에 차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부담감이 들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하면 하루치 정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죠. 어떤 날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끝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은 결과물이 그때그때 나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돼요. 또 자주 하게 되면 창의력이 살아납니다. 자주 하면 자주 하는 습관이 붙고요. 자주 하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매일 하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이뤄낼 가능성이 커지죠. 매일 성과를 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다음날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고 즐거워져요. 자신이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반면에 하루하루 일을 미루면 오히려 불안감 때문에 일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이 프로젝트에 할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 라고 좌절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보세요. 매일 조금씩 일을 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견디다 보면 어느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자주 하라고 해서 반드시 매일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일하는 간격이 넓어질수록 그만큼 성취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위가 아닌 습관이다. 라고요.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하라. 마크 맥기니스. 매일 책상에 앉으면 어김없이 나의 할 일 목록이 늘어나게 되죠. 이메일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이 업무에 대해서 빨리 정리해달라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받게 되면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질구레한 일은 무시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어떻게 루틴을 형성해야 할까요? 마크 맥기니스는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요. 누구에게나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업무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오전 중에 끝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하루 중에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업무에 할애하세요.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말아야 해요. 또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일 목록이 늘어나는 걸 주의해야 해요. 하루에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적다 보면 1번부터 막 번호를 매기면서 쓰다가 10번, 11번 넘어갈 때가 있죠. 마크 맥기니스는 가로, 세로 7, 8cm짜리 포스트잇이면 족하다. 할 일 목록을 이 정도 크기의 종이에 다 적지 못하면 하루 동안 그 모든 일을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목록에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일할 의욕도 곤두박질 치죠. 대부분의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습관적으로 기록해두고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세요. 업무든 회의든 소통이든 관리 업무든 작업 성격이 다르면 시간대를 다르게 할당하세요. 철저하게 시간의 틀을 짜두면 필요 이상 작업 시간이 늘어져서 다른 일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일 중독에서 탈피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 중독이 보기보다 훨씬 더 비생산적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처리해야 할 요구사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해서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별 문제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인간은 컴퓨터와 달리 오랜 시간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회복하면서 리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두뇌는 고주파와 저주파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심장 박동수도 일정하진 않아요. 우리 폐 역시 필요에 따라서 팽창하고 수축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에너지 비축분을 태워 없애기만 합니다. 저축은 하지 않으면서 은행 계좌에서 계속 돈을 빼서 쓰는 것과 같아요. 일정 시점이 되면 결국 파산하게 돼요. 그래서 능숙하게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수준 높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두 가지 과학 연구 결과를 제시해요. 하나는 수면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몸무게를 좀 잃게 되겠죠? 하지만 단 이틀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1시간의 수면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그 1시간만큼 일하면 생산성이 더 올라갈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수면이 아주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의 인지 능력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요. 아주 짧게 자더라도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는 보통 허구에 불과합니다. 연구 결과 전체 인구의 2.5% 미만의 사람만 하루 7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충분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더 자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신체가 주기적인 리듬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90분 주기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역량 한계점에 도달한대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집중해서 일했다면 잠시 휴식하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서 90분 이상 내내 앉아서 자신을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자신을 밀어붙이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루틴에는 회복의 시간이 들어있어야 해요.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충분하게 자야 합니다. 오전에 5분 내지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면 이 오전 내내 에너지가 좀 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집중력이 좋아질 거예요. 또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밖에서 산책을 하면 걸으면서 재충전할 기회도 얻고 오전에 있었던 업무 내용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고 하루 동안 좀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회복 시간을 확보할 때, 올바른 생활 리듬을 확립할 때 인생의 모든 일이 더 잘 풀립니다. 창의적인 스케줄에서 성과가 시작된다. 칼 뉴포트. 빡빡한 일과 중에도 일에 집중하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집중 시간대 방식을 이용하라고 칼 뉴포트가 말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당 분량의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사전 업무 계획을 우리는 보통 한 주를 시작하는 날 혹은 전주의 마지막 날에 세우곤 하지요. 이때 핵심은 이런 업무 집중 시간을 회의 같은 다른 일정하고 함께 나의 일정표에 미리 기록해 두는 거예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공유 일정표를 사용한다면 이런 기록 절차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군가 이 시간에 다른 일정을 끼워 넣으려고 해도 스케줄표에 표시해 놓은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날 9시에서 12시까지는 이미 계획해둔 일이 있어요. 선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 왜 이메일 답변을 이렇게 안 해줘요? 왜 전화를 받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리 계획했던 일을 처리할 게 있었어요. 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이런 스케줄링 방식은 사람들의 인식을 이용해서 지나친 사과나 해명 없이도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케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딴짓의 유혹을 견뎌내는 일이에요. 이렇게 정해놓은 시간대에 이메일, 인터넷,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 시간대를 처음엔 짧게 설정했다가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아요. 네, 핵심은 절대로 딴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유혹에 져서 SNS를 들여다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차라리 설정해둔 시간을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설정한 이 시간에는 다른 일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독립적인 업무를 다루세요.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만 명확하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다. 심지어 개미조차도 바쁘다. 대체 무엇 때문에 바쁜가? 반드시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제력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에린 루니 돌랜드.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자제력을 발휘해야 하죠. 다행히도 자제력이란 유전되거나 고정된 형질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래요. 그리고 자제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굉장히 쉬운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 똑바로 앉기. 누군가 말을 할 때 건성으로 응 이렇게 답하지 않고 제대로 네 라고 답하기. 자기 전에 반드시 치실을 사용하기. 이런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 의지력이 강화될 수가 있대요.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별다른 노력이나 생각이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들, 일을 닦거나 세수를 하는 일들을 완수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아낀 에너지를 더 많은 자제력이 필요한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처럼 단순한 행동도 집중력과 자제력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자제력을 키운다고 해도 자제력은 애초에 한정된 자원이에요. 우리의 집중력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 업무 중에서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과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활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창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가 있대요. 육체적인 활동에 비유하자면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의 단거리 경주를 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이렇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각기 다른데요. 이 시간의 길이는 하루 중에도 변할 수가 있어요. 오전에는 2시간 내내 집중이 잘 되다가 왜 오후 3시쯤 되면 1시간 내내 집중하기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자신이 나의 에너지 수준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이런 의식적 업무와 무의식적 업무를 전환하는 스케줄을 짤 때 유용합니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중력을 단련하고 창의적 에너지를 모으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루의 28%를 더 현명하게 쓰는 법. 에런 디그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는데요. 그 양이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중이에요. 맥킨지 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 노동자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읽고 응답하는 데에 평균적으로 주중 근무 시간의 28%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던지 이메일 관리에 거의 30% 가까운 에너지를 쏟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생산성 전문가들은 이메일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수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빠른 검색을 위해서 이메일 라벨 붙이기, 이메일을 자체 분류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하기,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관하기, 공통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서식을 만들어두기, 과도하게 발송되는 뉴스레터는 주기적으로 구독을 해지하기, 이메일은 5문장 미만으로 작성하기. 이외에도 여러 지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메일을 읽고 쓰는데 투자하는 시간이 나에게 뭔가 의미를 주고 나의 성취에 도움이 되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그 메시지를 처리할 방법을 결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에런 디그너는 간단한 3가지 단계를 따라해 보길 권합니다. 첫 번째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해요. 내가 처리할 일들의 목록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처리해야 할 단계들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메일 중에서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 이메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장기적인 안목과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메일을 정리하고 전송하고 응답하고 분류하고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그냥 버려야 합니다. 메일함에 50개, 100개, 1000개의 메일이 쌓여 있는다고 해서 언젠가 아주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보물 같은 이메일을 찾아낼 일은 없을 거예요. 워런 버핏은 성공한 사람들과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 아니요 라고 답한다고요. 어떻게 통찰력에 불을 붙일 것인가? 스콧 맥도웰. 까다로운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에 대한 신경을 꺼버리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북회기선의 작가 헨리 밀러는 다른 작가들에게 자전거를 타고 도시의 낯선 곳을 다녀보라고 권했고요. 작곡가 스티브 라이히는 일종의 방랑을 하듯이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녔대요.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혹시 갖고 계세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는 특정 방향으로 달려나갈 가속도를 얻기 위해서이고요. 그래야 또 다른 가속도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은 CEO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명상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해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명상을 계속하면 뇌 기능을 보다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 간에 내재된 연관관계를 한층 더 예민하게 집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린치는 기업들에게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상을 도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뇌가 일정한 패턴을 인지하고 편안해지면 창의성이 정체된다는 점, 그리고 그때가 바로 뭔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할 때라는 점이에요. 결국 통찰력이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에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과정을 통해 준비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크게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1시간, 2시간씩 명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지금 큰 숨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이렇게 3번만 심호흡을 하고 나도 주의력과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업무의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위 환경을 리셋하고 나의 일상의 체계와 목적을 갖추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